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에리카 스마트 제조러닝센터 최태원 조교입니다. 오늘은 시미어 파이썬 연동 예제인 동열 서버 디스패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뮬레이션 모델링에 앞서 먼저 모델 구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가겠습니다. 해당 모델은 소스 1개와 서버 2개, 그리고 싱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때 디스패칭 룰이 존재하는데, 첫 번째로는 두 서버 인풋의 대기열의 길이가 다른 경우에는 더 짧은 대기열을 가진 서버로 보냅니다. 하지만 만약 두 서버의 인풋 대기열의 길이가 같은 경우에는 지정된 서버, 즉 우리가 preferred 서버라고 지정할 서버로 엔티티를 보내게 됩니다. 이제 시뮬레이션 화면에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소스 1개, 서버 2개, 싱크 1개를 만든 다음 각각을 패스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각각 서버에 대해서 우리는 프로세싱 타임을 좀 조절할 건데, 먼저 서버 1에서 프로퍼티 창의 프로세싱 타임을 random.triangular 0.1이 아닌 그냥 1, 2, 3으로 맞추겠습니다. 그 다음 서버 2도 마찬가지로 프로세싱 타임에서 random.triangular 0.5, 1, 1.5 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소스 1의 스타핑 컨디션을 maximum arrival에서 새로운 프로퍼티를 참조하도록 만들 건데, 이때 maximum arrival 창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누르고 set reference, 그리고 가장 밑에 있는 create new reference에 들어가서 새로운 프로퍼티의 이름을 num entities to create 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이썬과 직접 연결을 하도록 할 건데, 먼저 definition에 들어가서 밑에서 세 번째 scripted steps를 누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 리본 창에서 add step을 클릭하면은 다음과 같이 my step이 생성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my step은 우리가 파이썬 스크립트로 직접 커스텀하게 스텝을 만들 수 있으며, 이는 프로세스 창에 들어가 보면 좌측 화면의 아래에 scripted를 클릭해서 우리가 직접 만든 이 myStep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definition 창에 들어가서 이제 이 myStep을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myStep의 이름을 우리는 chooseserver 로 바꾸게 되고, 그 다음 이 파이썬 스크립트에서 직접 시뮬레이션의 각 단계별로 시뮬레이션이 돌아가는 값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에 해당하는 변수 값을 만들도록 할 겁니다. 위에 리본 창에 보면 스탠다드 프로퍼티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expression 값 2개, 그리고 인티저 정수값 1개를 받도록 할 겁니다. 먼저 expression property 첫 번째의 이름은 서버 1의 queue length, 길이로 맞추게 될 거고, 두 번째 expression property는 서버 2의 queue 길이를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정수값에는 아까 말했다시피 우리가 이전 이 모델에서는 디스패칭 룰에 따라 각 서버 큐의 길이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미 사전에 정의했던 prefer 서버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해당 preferred 서버를 지정할 수 있는 변수 값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해당 변수의 이름은 preferred server로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세 개로 지정한, 즉 서버 1의 대기열의 길이, 서버 2의 대기열의 길이, 그 다음에 preferred server라는 값을 파이썬 스크립트에서 변수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파이썬 스크립트를 확인하게 될 건데 위에 리본 창에서 edit을 눌러 다음과 같이 화면이 생성이 되게 됐는데 여기서 우리가 아까 만들었던 스텝 추드 서버를 클릭하면은 현재 해당 화면과 같이 VS 코드 화면이 실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화면에서 제가 사전에 제공한 코드를 전체 복사해서 붙여 넣어주면 아래와 같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이 코드의 자세한 부분은 시미오 API 레퍼런스 가이드를 활용하면 됩니다. 해당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화면으로 돌아가 우리 리본 창에서의 API 레퍼런스 가이드를 클릭해서 본인이 찾고 싶은 API 레퍼런스들에 대해서 하나씩 찾아보면서 활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코드로 돌아와서 이제 주요 코드 부분만 좀 설명을 드리면 여기 24번째 줄부터 이 if 구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if 구문에서 s1 즉 서버 1 queue의 길이와 서버 2 queue의 길이가 같으면은 우리가 아까 지정했던 preferred 서버로 엔티티를 보내게 되고 만약에 서버 1의 queue의 길이가 서버 2의 queue의 길이보다 같다면은 우리는 return value로 1을 반환하게 됩니다. 만약 그게 아니라 서버 1의 대기열의 길이가 서버 2의 대기열의 길이보다 길다면 우리는 2라는 값을 반환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코드를 현재 복사 붙여넣기를 한 상태로 파일에 들어가서 꼭 저장을 해야 시뮬레이션에서 오류 없이 동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다시 시뮬레이션 화면으로 돌아가 해당 스텝을 활용해서 프로세스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세스 창에 들어가서 Create Process를 클릭하게 된 다음 해당 프로세스의 이름을 우리가 지정을 하게 될 건데 먼저 카테고리는 Source 1 Add-on Process 로 설정을 해두고 해당 프로세스의 직접적인 이름은 Source 1 Created Entity 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이름은 본인이 편한 대로 설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먼저 Notify 스텝을 불러오게 될 건데 해당 Notify는 이제 우리가 원하는 그 trace 즉 로그를 기록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원하는 정보값을 줄 수 있도록 설정을 하는 스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Notify에 들어가서 우리가 원하는 메시지를 받을 수 있도록 설정을 할 건데 이때 우리는 실시간으로 동작하고 있는 서버 1 대기열의 길이와 서버 2의 대기열의 길이를 확인하고 싶기 때문에 큰 따옴표 서버 1 queue 라는 말 옆에 플러스로 문자열을 이어 붙이고 숫자를 문자열로 바꿔주는 string from where 함수를 사용해서 어떠한 값을 문자열로 바꿀 건데 우리가 변환하기 원하는 값, 즉 서버 1의 input 버퍼의 컨텐츠를 입력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서버 2도 그 옆에다가 서버 2 q 라는 글자 옆에다가 플러스로 우리가 받고 싶은 값 string from where 한 다음 가운데에 우리가 변환해서 얻고 싶은 값 서버 2의 input 버퍼의 엔티티의 개수를 입력하면 됩니다. input buffer content 하면은 우리는 이제 각 시뮬레이션 로그에서
해당 값을 실시간으로 각 시뮬레이션 동작 단계별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이 로그를 좀 더 알아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 notify에다가 색깔을 입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메시지가 올 때 뭐 간단하게 모델 엔티티의 이름과 함께 올 수 있게 설정을 해서 모델 엔티티 name을 메시지 헤딩으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notify가 아닌 우리가 직접 만들었던 이 choose 서버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choose 서버를 가져와서 우리는 이 trace를 항상 할 수 있도록 변경을 하고, 마찬가지로 로그를 실시간으로 좀 더 확실하게 확인하고 싶기 때문에 색깔을 입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가 중요한데, 우리가 아까 입력하고자 했던 s1q length는 우리가 실제로 입력받고 싶어 했던 값 server1.input_contents 로 입력을 하고, server2에도 마찬가지로 server2.input_buffer.contents로 지정을 해두면 이제 실제 시뮬레이션 상의 서버1의 대기열 속의 엔티티의 개수, 서버2의 대기열의 엔티티의 개수와 파이썬의 s1q length라는 변수가 연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 preferred 서버를 지정해 주도록 할 건데, 이거는 우리가 새로운 프로퍼티로 만들어서, 즉 마우스 우클릭 후 set reference, create new reference property, 그래서 새로운 프로퍼티인 preferred server로 만들어서 우리가 직접 서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는 현재 해당 choose 서버에서는 그 값만 반환하도록 해야 했습니다. 다시 코드를 좀 살펴보면은 우리는 서버2의 길이가 길면은 1이라는 값만 반환을 하고, 서버1의 길이가 길면은 2라는 숫자를 반환만 받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이에 따라서 우리가 노드를 어디로, 즉 데스티네이션 노드를 설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뮬레이션 화면으로 돌아와서 우리는 이 노드를 결정할 수 있도록 뒤에 프로세스를 더 추가해야 합니다. 커먼 스텝에 들어가서 decide를 넣어준 다음에 이 decide에서 우리가 아까 반환했던 value, 즉 그 값인 token return value가 1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함수를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해당 토큰 리턴 밸류가 1이라면, 즉 서버2의 대기열의 길이가 더 크다면은 set 노드를 활용해서 우리의 목적지 함수는 서버1의 인풋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마찬가지로 토큰의 리턴 밸류가 1이 아니라면, 즉 2라면은 우리의 도착지 노드는 set 노드를 활용해서 destination을 server2의 input으로 입력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기본적인 소스1의 프로세스를 다 구성했고, 다시 facility로 들어가서 우리가 만들었던 프로세스를 우리 소스를 클릭한 다음 property 창에 add-on process trigger에 들어가서 created entity에서 방금 만들었던 소스와 created entity를 지정해 주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초반의 로그만 좀 살펴보고 싶기 때문에 num entities to create, 즉 우리가 아까 설정했던 maximum arrival에 대한 레퍼런스 프로퍼티 값을 5로 먼저 설정을 해서 앞에 값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 preferred 서버는 우리가 대기열의 길이가 같을 경우에는 두 번째 서버로 보내기로 지정을 했으므로 preferred 서버에는 숫자 2를 입력해 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엔딩 타입을 maximum arrival로 5개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그냥 unspecified로 둔 다음에 5개의 엔티티가 다 생성이 되면은 종료가 자동으로 될 수 있게 만들어 놓습니다. 이제 시뮬레이션을 동작시켜 보면
우리가 지정했던 5개의 엔티티가 모두 생성되고 5개의 엔티티 모두 싱크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 우리가 설정했던 파이썬 코드 스크립트에 맞춰서 시뮬레이션이 동작되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상단 리본 창이 보이는 모델 트레이스 버튼을 눌러서 해당 로그들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로그를 살펴보면은 우리가 이전에 설정했던 notify와 choose server에 대한 트레이스 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notify에 대해서 이제 default entity.입력은 우리가 아까 지정했던 model entity.name에 해당되는 값이고, 그 다음 서버1 Q의 길이 그리고 서버2 Q의 길이가 실시간으로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노란색 부분의 파이썬 스크립트에 따른 트레이스 출력 결과 값을 보면 preferred 서버는 2, 즉 우리가 property로 설정했던 preferred 서버가 2로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대기열의 실시간의 길이 length가 Q1, Q2 순으로 대괄호 안에 작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뒤의 값들은 이제 엔터링과 리빙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파이썬 코드를 다시 보게 되면 이제 들어오는 엔터링 값은 항상 1로 고정이 되어 있고, 이제 리턴 값은 우리가 S2의 Q의 길이가 길면은 1, 그 다음에 S2 서버 2의 대기열의 길이가 더 짧으면은 2라는 숫자를 반환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시뮬레이션로 돌아와서 확인을 해보면은 첫 번째와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대기열의 길이가 0과 0으로 같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선정했던 prefer server, 즉 숫자 2의 값이 living 값으로 반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 번째 로그를 살펴보게 되면은 0,1로 서버 2의 길이가 더 길기 때문에 엔터링 값은 1이고 living 값 또한 더 짧은 서버 1의 대기열의 길이가 더 짧기 때문에 1이라는 값을 반환한 것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